자, 경제론을 요 정도 끝내. 경제론을. 그리고 이제 자주 보시는 거야. 이제 이해도 좀 안 되고 암기도 잘 안 됩니다. 그러면 암기를 하다 보면 이해가 되는 거고, 이해하다 보면 또 암기 되는 거니까 자꾸 보셔야 돼. 그리고 여기서 더 범위를 넓히는 건 비효율이에요. 문제도 딱 3개 제가 찍어줬으니까 이런 게 요새 좀 어렵게 나오는 경제론 종합 문제예요. 여기서 논점을 딱 찾아내는 거 연습 좀 해주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12페이지 보시면 이제 13페이지 보시면 시장론이죠. 여기 주의. 자, 시장론하고 정책론은 요새 많이 안 나와. 그러니까 시장론하고 문제 풀고 정책론하고 문제 푸는 건 비효율이야. 요거 뭉뚱그려서 논점 해봤자 한 8개밖에 안 돼. 뭐 크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시장론과 정책론은 한꺼번에 싹 정리해야 돼. 한꺼번에. 제가 2시간에 걸쳐서 정리할 테니까 잘 봐요. 자, 13번 보면 지금 이제 부동산 시장과 주택 시장이죠. 자, 1번. 부동산 시장이란 양질, 위치 등의 측면에서, 이 말은 다양한 측면이야. 다양한 측면에서 유사한 부동산에 대해서 유사한 가격이 형성되는 지리적인 구역입니다. 지리적 구역이야. 이유는 지역적인 시장이니까. 그 다음에 02번 보셔. 부동산 시장의 특징이라는 게 잘 나와. 부동산 시장의 특징이라는 게. 1번 봤더니 주택시장은 지역적인 경향이 강하고 어떤 수요겠어? 그렇죠. 지역의 수요에 의존합니다. 지역. 그 다음에 2번. 부동산 공급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게 공급이 오래 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급이 늘어나지 않는 단기에 부작용이 생기죠. 단기적으로 가격이 왜곡될 가능성이 큽니다. 단기의 부작용이 나타난다. 그 다음에 자 3번. 거래 땡, 상품의 땡, 시장의 땡, 이걸 우리는 일명 비삼종 세트야. 거래가 비공개적이고 상품이 비표준화되어 있고 시장은 비조직화되어 있고, 그리고 이들과 관련된 특성, 부동산 특성을 들으세요. 그러면 뭐와 연관되어 있다고 해야 돼? 개별성과 연관되어 있다는 거 놓치시면 안 돼. 개별성. 거래가 개별적이니까 공개되지 않는 거야, 외부로. 상품이 개별적이니까 표준화되지 않는 거고, 개별성이 연관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5번. 부동산 시장은 대표적인 무슨 시장? 불완전 시장이야. 결론이. 불완전 시장. 그래서 완전 경쟁을 전제로 하는 이론이나 모형이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딱 얘는 경제론 딱 빼면 그냥 요거는 할만해. 자, 그 다음에 13번. 주거분리, 주택, 여과. 자, 주거분리. 주거분리란 주거지역이 어떻게 서로 분리되는 거야? 소득 계층별로.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소득 계층별로 서로 분리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은 원인이야. 원인. 주거 분리는 뭐에 근거합니까? 그럼 뭐 때문에? 외부 효과. 서로 섞여 살기 싫다는 거죠. 그래서 주택 소비자가 정의 외부 효과는 추구하려 하고 부의 외부 효과는 피하려는 동기에서 비롯됩니다. 요 정도면 돼. 주거 분리는. 그럼 이제 주택 여과 현상. 1번. 주택 땡땡땡땡이란 서로 다른 소득 계층 간의 주택이 순환되는 현상입니다. 주택이 서로 순환된다, 물려주고 물려받는다. 이게 주택 여과 현상이야. 여과 현상. 그리고 주택 여과는 하향이냐 상향이냐 이렇게 둘이 나눠지죠. 하향 여과는 저소득층이 물려받는 거죠. 저소득층이. 그리고 위에 고소득층이 물려받으면 상향 여과고. 그래서 첫 번째를 봐봐. 박스에 상위 소득 계층이 사용하던 기존 주택이 하위 소득 계층에
사형으로 전환됩니다. 지금 누가 사용하게 되었어? 하위, 즉 저소득층의 사형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니까 저소득층인 아랫사람이 물려받았군요. 하향여가야. 하향여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점박이 노후화된 고소득층의 주택이 저소득층의 사용으로 전환됩니다. 누가 물려받은 거야? 저소득층이 물려받았잖아. 이것도 하향여가야. 하향여가. 고소득층의 주거지역으로 저소득층이 들어옵니다. 자, 고소득층 주거지역으로 저소득층이 들어온다. 이 말은 이사 들어간다는 거죠. 뭐 하려고 이사 들어가요? 주택을 물려받으려고.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하향여가로 시험에 잘 나오는 거야. 핵심은 첫 번째 점박이는 하위소득계층의 사용으로 바뀌었다. 물려받았다는 거야. 두 번째 점박이는 저소득층의 사용으로 바뀌었다. 아랫사람이 물려받았다는 거야. 세 번째 점박이는 저소득층이 이사 들어간다. 그러면 물려받으려고 들어가는 거니까 하향여가란 말이야. 하향. 그리고 2번 하향여가의 원인은 항상 주택이 필요해서 주택이 필요하지 않아서 저소득층이 주택이 필요해. 저소득층이 주택이 필요해. 그래서 고소득층의 가격이 떨어진 고소득층의 가격을 물려받는 거죠. 그러니까 하향여가는 저소득층의 소득 증가로 저가 주택에 대한 땡땡이 땡땡할 때, 수요가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할 때. 자, 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는 건 주택이 필요로 한다. 주택을 필요로 한다. 이런 뜻인 거죠. 그다음에 3번 상향여가의 원인. 상향여가는 저급 주택이 수선 재개발. 저소득층의 주택이 수선 재개발 될 때 나타난다. 자,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과 정보의 효율성. 이건 한 페이지 꽉 차 있죠. 자, 1번 새로운 정보가 지체 없이 가격에 반영됩니다. 새로운 정보가 지체 없이 가격에 반영된다. 그러면 이게 효율적 시장이죠. 효율적 시장은 정보가 지체 없이 반영될 때 우리는 효율적 시장 이렇게 부르는 거죠. 자, 효율적 시장 유형은 크게 몇 가지로 구분된다. 세 가지. 1번 효율적 시장은 어떤 정보가 시장에 반영되는지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되죠. 자, 2번 과거의 정보가 지체 없이 반영된다. 그러면 가장 약한 약성. 3번 과거와 현재 공표된 정보, 현재 정보까지 반영된다. 준강성. 4번 공표된 것이건 그렇지 않은 것이건 그러면 이게 모든 정보야. 공표된 거, 공표되지 않은 거 모든 정보. 어떠한 정보도 가격에 반영되어 있다. 그러면 강성. 자, 그 다음에 03번은 요새는 잘 안 나와. 그러나 꼭 알고 있어야 돼. 우리가 투자를 할 때 항상 나름대로 정보를 분석하는데 정보를 분석하는 방법에 두 가지가 있단 말이야. 하나는 기본적인 분석, 또 하나는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그러면 항상 기본이 되는 분석이 기본적 분석이죠. 기본적 분석은 항상 과거의 정보와 오늘 발표하는 정보까지 분석하는 거죠. 왜? 미래에 발표할 내부 정보는 분석할 수 없어. 그러니까 오늘까지 발표한 정보를 분석하는 게 분석의 기본 이렇게 되는 거죠. 분석의 기본. 이게 기본적 분석이야. 근데 이거랑 대비되는 개념으로 기술적 분석이 있어요. 기술적 분석은 항상 뭐만 분석하는 거야? 과거의 정보만을 분석하는 게 기술적 분석이라고. 그래서 연상 코드는 항상 과거를 생각하면 뭐가 땡긴다? 술이 땡겨요. 과거 정보 나오면 기술. 그래서 자, 정보 분석 유형 1. 과거 정보를 통해서 시장을 분석합니다. 과거 정보 분석하잖아. 그럼 술이 땡긴다. 기술적 분석. 그 다음에 2번. 과거와 현재 공표된 정보를 함께 이용합니다. 그러면 기본. 현재 정보까지 분석한다. 현재가 나오면 무조건 기본이야. 기본.
현재 정보를 분석하는 게 기본.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04번이야. 자, 이게 요새 패턴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 놓치시면 안 돼. 패턴이 두 가지. 자, 어떤 패턴이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 있다야.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 있다. 우리는 이쪽으로 암기를 한다고.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 있다. 어떻게 해야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 있느냐? 이걸 알아야죠. 항상 약성 시장에서 기본적 분석을 해야 돼. 기본적 분석. 이게 무슨 뜻이에요? 기본적 분석은 과거와 현재 공표된 정보 요 두 가지를 분석하는 거죠. 그럼 보셔. 기본적 분석을 하면 어떤 정보 때문에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 정보가 아니지. 이 정보가 현재 정보로. 자, 이해는 이런 거죠. 약성 시장은 과거의 정보가 지체 없이 반영된다고. 그러니까 이 시장에서 내가 뽐내기 위해서는 이 시장에 없는 두 가지 정보를 획득해야 돼. 현재 정보나 또는 미래 내부 정보를 가져야만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암기 코드가 약성 시장에서 약 나오면 현재 미래로 구분하면 현미 현재 정보 또는 미래 정보가 있어야 초과이윤을 획득할 수 있다. 근데 분석 방법으로는 어떤 분석입니까? 그러면 현재 정보를 분석하는 게 있지. 이게 기본적 분석이잖아. 기본적. 기술적 분석으로는 할 수 없죠. 기술은 과거만 분석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야. 약성 시장에서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뭔가요? 그럼 현미야. 현재 정보나 미래 정보를 통해서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고. 그러면 어떤 분석인가요? 기술인가요? 기본적 분석인가요? 물어보면 기본적 분석으로. 그래서 암기 코드가 약이 기본입니다. 약이 기본입니다. 더럽게 많네. 약 나오면 일단 현재 정보, 미래 정보야. 그리고 약이 기본입니다. 나는 두 문자 안 따고 싶어. 이거 뭐 두 문자를 따게 있어. 약성 시장은 과거의 정보가 널려 있는 시장이니까 과거 정보 말고 다른 정보가 있으면 돼요. 현재나 미래 정보 있으면 되지. 그리고 현재 정보를 분석하는 게 기본이잖아. 이게 기본적 분석이고. 자, 그 중강성은 뭐 암기할 것도 없죠. 니은자가 있으니까 무슨 정보? 내부 정보. 내부 정보. 이게 반드시 기억해야 돼. 약성 시장에서는 어떤 것으로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분석 말고 요새는 현재 정보, 미래 정보로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 있고, 중강성은 미래 내부 정보야. 여기 미래라고 해도 되고 내부 정보라고 해도 되고 미래 내부 정보. 자, 그리고 요 두 가지 빼면 나머지는 뭐 이해만 하면 되지. 강성 시장은 어떤 정보를 분석하더라도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 없다. 요걸 확인해야죠. 강성은. 그러니까 부동산학은 암기만 하면 안 돼. 이런 걸 암기할 필요가 없잖아. 강성은 모든 정보를 다 반영하고 있으니까 정보를 통해서는 뽐낼 수 없는 거 아니야. 정보를 통해서는 초과이윤은 당연히 얻을 수 없다고. 그래서 우리가 암기해야 될 건 초과이윤 얻을 수 있는 요 두 가지야. 약성 시장에는 어떤 정보? 현재 정보, 미래 정보. 중강성 시장은 미래 내부 정보. 이렇게. 그리고 4번. 어떤 유형의 시장이더라도 무슨 이윤은? 정상 이윤은 언제든지 획득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따지고 있는 건 초과이윤. 초과이윤이야. 자, 그 다음에 5번. 어떤 형태의 효율적 시장이 부동산 시장에 존재하는가는 나라마다 다르고 그 정도도 다르다. 일반적으로 현실의 부동산 시장은 준강성 시장까지 나타납니다. 그럼 증거를 대보라 그러는 거죠. 현실의 시장이 왜 중강성 시장이냐? 그럼 제가 항상 이 사례를 들었죠. 오늘 개발 계획이 발표되면 오늘 부동산 가격이 즉시 폭등해. 그러니까 어떤 정보까지 지체 없이 반영하나요? 오늘 발표하는 정보까지 지체 없이 반영한다고. 오늘. 그러면 중강성이지. 그 다음에 6번. 할당 효율적 시장이란 모든 투자 시장에서 위험을 감안한 수익률이 동일해서
어느 시장에서도 무엇을 획득할 수 없는 시장이다.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 없는 시장입니다.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 없는 시장입니다. 자, 우리가 할당 시장은 자본이 할당되는 시장이야. 자본이 할당되는 시장이 할당 효율적 시장인데 자본이 할당돼 있다는 건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돈, 투자 자본은 초과 이윤을 쫓아서 계속 돌아다니는데 어느 시장에서도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없다면 돈은 더 이상 돌아다니지 않고 가만히 멈춰 있다고. 이때를 우리는 돈이 멈춰 있다, 돈이 할당되어 있다. 이게 자본의 할당이라는 건 멈춰 있다는 뜻이야. 그럼 왜 멈춰 있니? 먹을 게 없어서. 즉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 없는 시장이라고.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 없는 시장. 그리고 항상 논점은 밑에 하나죠. 부동산 시장은 여러 가지 불안전한 요소가 많지만 할당이 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야지. 있다. 왜? 초과 이윤이 있냐 없냐로 결정되는 거지. 불안전하냐 완전하냐로 결정되는 게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15번 경기 변동. 자, 부동산 경기 변동의 유형. 그래서 첫 번째, 대학교 근처의 임대주택 시장이 방학을 주기로 공실이 높아진다. 방학, 봄방학, 여름방학, 그럼 무슨 변동? 계절적 변동. 그다음 동그라미 2번. 일시적인 정부 규제 완화로 건축 허가량이 늘었어요. 그러면 포인트가 정부의 정책이죠. 정부의 정책으로 뭔가가 변화됐죠. 그러면 무작위적 변동이지. 항상 무작위적 변동은 예상하지 못한 상황으로 경기가 바뀌는 건데 예상하지 못한 상황으로 항상 정부의 정책이 들어간다는 거. 정부의 정책이. 그 다음에 2번. 부동산 경기 순환의 특징 하면 이것만 정확히 이해하시면 되지. 부동산 경기 변동은 일반 경기 변동에 비해서 주기는 길고 진폭은 크다. 그 다음에 부동산 경기의 각 순환 국면은 불명확하고 불규칙적입니다. 동그라미 1번. 경기 순환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확장기와 수축기고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확장을 하는 확장과 수축기 이렇게 나누고 네 가지로 나누면 어떻게? 2번이 네 가지죠. 항상 회복, 상향, 후퇴, 하향. 회복, 상향, 후퇴, 하향. 회복, 상향, 후퇴, 하향. 자, 그리고 3번. 일반적으로 부동산 경기 순환은 어디가 길고 확장기의 기간은 길고 수축기의 기간은 짧다. 확장기의 기간은 길고 수축기의 기간은 짧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부동산 시장은 경기 순환 이외에 안정시장이라는 국면도 있다. 이게 특징이 되는 거예요. 부동산 시장에. 자, 밑에 봤더니 안정시장이란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어 있거나 가벼운 상승을 보이는 시장으로 실수요자에 의해 유지되는 부동산 시장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실수요자에 의해 유지되는. 즉 한마디로 경기를 타지 않는 시장이야. 그게 뭐이니? 밑에 봤더니 위치가 좋고 규모가 적당한 주택 또는 점포 등은 불황에 강한 시장입니다. 다른 말로 경기를 타지 않는 안정적인 시장이 있다. 이런. 4번. 순환 국면의 특징은 항상 첫 번째가 확장기, 수축기 나눠서 확장기, 수축기 나눠서 어디서부터 암기야? 여기서부터 암기지. 여기서부터 수축기는 항상 매수자 중시고 상한선 하한선 이렇게 표현이 나와요. 자, 확장기는 매도자 중시 시장이고 하한선 이렇게 돼야지. 하한선.
그래서 자, 확장기 보면 확장은 시옷이 없어. 매도자야. 매도자. 그리고 직전 거래 가격은 새로운 거래 하한선이야. 히읗 하한선. 수축기는 시옷이 있으니까 매수자 중시고 과거의 가격은 새로운 거래 상한선이야. 상한선. 그리고 출제자가 이런 걸 물어봤죠. 매수자 중시라는 게 무슨 뜻이냐 이런 거야. 매수자 중시라는 건 매수자를 잘 관리해야 된다는 건데 왜 매수자를 잘 관리해야 되느냐 이걸 물어봤다고. 매수자가 거래를 주저하는 시장이라는 거야. 매수자가 거래를 주저하니까 매수자를 잘 관리해야만 한 푼이라도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1번 회복이 나와. 회복 시장. 그럼 확장기어 수축기어. 일단 이것부터 구분해야 된다고. 회복 나오면 확장이죠. 확장. 회복이 확장이 시작. 그러니까 매도자야. 상향시장 나오면 확장이야 수축이야. 확장기야. 확장기 상향은 회복 상향이. 회복 상향이. 그러니까 뒤쪽은 하한선이 된다. 이래야 되고. 후퇴는 수축기. 매수자. 근데 4번도 하향은 수축기. 그러니까 뭐의 사례 가격이야? 그래 이제 4번은 이해해보라는 거야. 수축기는 항상 가격이 떨어지는 시기잖아. 가격이 떨어지는 시장이니까 과거의 가격이 항상 가장 높아. 상한선으로 존재한다는 거지. 과거의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 상한선이 된다. 근데 5번 회복 확장기의 수축기야. 확장기니까 회복 시장이 되면 건축 허가 건수는 증가한다고 해야지. 증가. 그리고 공실률은 감소한다고 해야 되고. 증가. 딱 요 정도야. 지금까지 나온 게. 자, 그러면 이제 뭐 있어요? HK에 거미집 뭐요? 봐봐. 잡단 설명 빼불고 엑기스 정답만 쭉 했더니 한 20분이면 시장론은 끝난단 말이야 이게. 이거 틀려갖고 오면 안 돼. 이것만 좀 이해하면 돼. 그나마 HK는 거미집 이론도 잘 나와 요새. 자 보시죠. 거미집 이론은 자 이해. 우리 HK의 거미집 이론 나오면 농산물 가격이야. 농산물 가격의 폭등, 폭락. 그러면 내가 어떤 사례를 들었어요? 배추. 그 배추가 왜 이렇게 폭등과 폭락을 반복합니까? 그러면 배추는 가격이 폭등하더라도 바로 뭘 만들 수 없어. 그렇죠. 바로 공급을 할 수 없다고. 공급이 오래 걸리잖아요. 농산물은. 그래서 항상 배추의 가격이 폭등과 폭락을 하는 이유는 공급이 오래 걸리기 때문이야. 그걸 뭐라고 합니까? 거미집 이론은 수요와 공급의 시차. 뭐가 오래 걸린다는 거야? 공급의 시간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야. 그걸 우리는 공급의 장기성이라고. 이 01번이 중요하다고. 거미집 이론은 수요와 공급의 시차 또는 공급의 장기성이 농산물 가격의 주기적인 폭등과 폭락을 만들어낸다는 이론입니다. 그 거미집 이론의 가정 잘 봐봐. 동그라미 1번은 가격이 변할 때 즉각 변한다고 돼 있고, 동그라미 2번은 가격이 변할 때 일정 기간 후에 변한다고 돼 있어. 그럼 일정 기간 후에 변한다는 게 오래 걸린다는 거야? 빠르다는 거야?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이 공급량이 들어가야 된다고. 공급량은 일정 기간 후. 이게 공급의 장기성이야. 공급의 장기성. 동그라미 1번은 수요량이고, 그리고 나머지는 기계적으로 아니 수렴입니까? 발산입니까? 그냥 해결해 주면 되잖아. 자, 그럼 탄력성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 항상 공급을 봐야 돼, 소비를 봐야 돼. 소비. 왜? HK는 공급자들이 비합리적이라고 지금 무엇을 봐갔죠? 공급의 장기성을 모르고 있다라는. 그래서 항상 소비 쪽을 봐서 자 수치를 봤더니 탄력성이야. 그럼 똑똑똑. 자 이쪽은 소비자가 똑똑하죠? 그러면 해석을 어떻게 해? 소비자라도 똑똑하다면
소비자가 폭등과 폭락을 해결한다고. 이게 항상 시작이 이 폭등과 폭락은 이 공급자가 원인이야. 공급자가 비합리적이어서 발생하는 현상이야. 그러니까 소비자라도 똑똑하다면 소비자가 언젠가는 해결해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수렴이야. 수렴. 근데 탄력성이 0.7입니다. 그랬으니까 지금 작은 거죠. 소비자가 똑똑도가 작아. 그럼 소비자마저 비합리적인 거야. 그럼 이쪽은 발산이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것만 해주면 된다고. 그 다음에 기울기를 제시했습니다. 그럼 기울기를 뭘로 본다고? 키값으로 보고 키가 작으면 땅에 붙는다. 키가 작으면 땅에 붙는다. 수렴이야. 소비자의 키 3m. 마이너스는 때 키에 마이너스는 없으니까 3m. 자, 둘이 키가 똑같네. 그러면 순환이야. 둘이 똑같은 놈이니까. 소비자의 키 5m. 공급자보다도 더 크죠. 키가 크면 땅에서 발산. 키가 작으면 땅에 수렴. 이건 발산이야. 발산. 그 다음에 최근에 아주 잘 나오는 게 함수를 주는 거죠. 함수. 자, 함수를 주는 이유는 뭐예요? 함수를 주는 5번에 함수를 제시한 형태는 함수를 보고 뭘 찾으라는 거야? 기울기를 찾으라는 거야. 함수에서 기울기 값을 찾으라는 거야. 기울기 값을 찾으면 뭐랑 똑같냐? 4번 문제랑 똑같은 거야. 그러면 어떻게? 소비자의 키를 보고 소비자의 키가 작으면 수렴, 크면 발산 이렇게만 해주면 되는 거지. 근데 함수에서 기울기를 어떻게 찾습니까? 그럼 항상 1단계 수량 앞에 수치를 본다고. 수량 1.5 이걸 봐. 1.5 그리고 뭘로 시작하는지를 봐. P로 시작하는지를 본다. 이렇게. 근데 P로 시작해. 그러니까 기울기값 1.5야. 키 1.5야. 자, 수량 앞에 수치를 읽는다. 2. P로 시작하는지를 본다. P. 그러니까 얘는 기울기값 1.5. 그럼 키값으로 해석해. 키가 소비자의 키 작구만. 소비자의 키 작구만. 땅에 수렴. 수렴형이 된다. 이런 말. 이렇게만 해주면 된다고. 자, 2번. 수량 앞에 있는 수치를 읽는다. 1. P로 시작하는지를 본다. P. 그러니까 기울기가 얼마? 1. 수량 앞에 있는 수치를 본다. 1. P로 시작하는지를 본다. P가 아니야. 그럼 항상 P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2로 나눠줘야죠. 그래야 P로. 그러니까 너도 2로 나눠줘. 그럼 0.5. 그러면 소비자의 키를 보는 거니까 소비자의 키가 커. 땅에서 발산. 자, 3번. 똑같아. N은 P가 아니라 Q로 시작하는 함수지만 수량 앞에 있는 수치를 읽는다. 1. 생략되어 있는 거야. P로 시작하는지를 본다. 1. 수량 앞에 있는 수치를 본다. 2. P로 시작하는지를 본다. P. 그러니까 얘는 딱 봐도 소비자의 키가 작구만. 수렴. 그러면 뭐가 끝나? 시작론 이게 다라니까. 시작론. 자, 다시 봐. 13페이지 봐. 13페이지. 13페이지 다시 보셔. 자, 13페이지에서 자주 나오는 거 내가 다시 찍어볼 테니 잘 봐. 부동산 시장과 주택 시장에서 2번. 부동산 시장의 특성. 자, 일단 첫 번째가 주택 시장은 지역적 경향이 강하고 지역 수요에 의존한다. 그 다음에 2번. 부동산 공급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공급의 장기성. 그래서 항상 단기에 부작용이 있다. 단기에 가격 왜곡이 생긴다. 그 다음에 3번. 비삼종 세트. 거래가 비공개적이고 상품이 비표준화되어 있고 시장이 비조직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삼종 세트는 항상 개별성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 개별성. 그 다음에 자 5번. 부동산 시장은 불안전 시장입니다. 그 다음에 02번. 주거분리. 거기에 02번. 주택 여과 현상. 자, 1번. 주택 여과 현상이라 서로 다른 소득 계층 간에 주택이 순환되는 현상입니다. 근데 이 주택 여과는 하향도 있고
상향도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 밑이 하향과 상향 구별하는 거야. 근데 하향으로 다 맞춰놨어. 그래서 첫 번째, 상위 소득 계층이 사용하던 기존 주택이 하위 소득 계층의 사용으로 전환되어 하위가 물려받았네. 사용으로 바뀌었으니까 하향이야. 하향. 그 다음에 2번 두 번째 점박이, 주택의 땡땡 여가는 자 노후화된 고소득층의 주택이 저소득층의 사용으로 물려받았네. 저소득층이 하향 여가야. 자 그리고 고소득층 주거지역으로 저소득층이 들어간다. 이사 들어가는 거야. 뭐 받으려고? 물려받으려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점바이가 하향 여가야. 하향 여가. 잘 나와. 그리고 자 동그라미 2번, 하향 여가의 원인 하면 뭐가 떠올라야 돼? 주택이 필요해서 물려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었을 때. 그리고 왜 저가 주택에 대한 수요가 늡니까? 그럼 뭐라고 대답할 거야? 그렇죠. 저소득층의 소득의 증가라고 돼 있지만 이들은 저소득층이니까 가격 수준이 낮은 저가 주택을 필요로 한다고. 저가 주택, 가격이 좀 낮은 주택을 필요로 하는데 그 필요로 한 걸 어디서 찾아냈어? 고소득층에 봤더니 노후화돼서 가격이 떨어진 고소득층 주택이 있다는 거지. 이게 하향 여가가 가장 핵심이야. 하향 여가. 그리고 자 14페이지. 자 부동산 시장과 정보 효율성을 항상 동그라미 4번이야. 동그라미 4번. 요거 빼면 자 잘 봐. 그러니까 이게 자 여기 여기서 이렇게 해고 출제자가 이렇게 준다 이런 말이야. 초과인 그러니까 이렇게 줘요. 이렇게 줘. 자 과거 정보, 현재 정보, 미래 내부 정보 이렇게 세 가지를 딱 주고 자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 초과인을 획득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떤 정보를 분석해야 되나요? 그러면 현재 정보와 미래 정보지. 일단 암기 코드는 현미야. 왜 그런가요? 약성은 과거의 정보가 널려있는 시장이야. 그러니까 과거 정보로는 뽐낼 수 없어. 저 시장에는 없는 현재 정보, 미래 정보를 통해서 초과인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현재 정보를 분석하는 방법이 기본적 분석이야. 그래서 이게 기본적 분석 이렇게 말해주면 되고. 자 그런데 출제자가 이렇게만 요새 안 준다고? 어떻게? 초과인을 얻을 수 없다. 그러면 이제 정답이 달라져야지. 초과인을 얻을 수 없다. 그러면 뭐가 딱 나와야 돼? 이거 하나밖에 없어. 이거 하나밖에. 과거 정보. 이거 잘 봐야 돼. 이따가 암기야. 현미. 현미 아니면 초과인을 얻을 수 없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중강성 시장에서는 어떤 정보를 해야 됩니까? 그럼 똑같아. 과거, 현재, 미래 내부 정보 이렇게 주면 우리가 항상 암기 코드가 준, 니은자. 그러니까 내부 정보, 이거죠. 내부 정보.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는 이런 거야. 중강성 시장은 과거와 현재 정보가 지체 없이 반영돼. 이 두 가지 정보로는 뽐낼 수가 없어. 이 시장에 없는 내부 정보를 획득해야 된다고. 내부 정보, 미래 정보, 내부 정보. 그런데 출제자가 이렇게만 안 줘. 초과인을 얻을 수 없다. 그러면 답이 달라져야지. 내부 정보 빼고지. 과거 정보, 현재 정보. 그리고 과거 정보를 분석합니다. 그럼 어떤 분석? 기술적 분석. 현재 정보를 분석합니다. 기본적 분석. 이렇게도 나올 수가 있고.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 자 7번. 07번. 자 06번부터 볼까요? 할당 효율적 시장은 자본이 할당되어 있어. 자본이 할당되어 있다. 자본이 멈춰 있다. 돈이 왜 멈춰 있나요? 그럼 뭐라고 해줘야 돼? 돈이 먹잘 게 없어서 그냥 일하러 안 갔어요. 초과인이 없어서 그래요. 초과인이 없는 시장이야. 그러니까 할당이냐 할당이 아니냐 판단하는 방법은 초과인이 있어 보이느냐 없어 보이느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잘 보셔. 자, 물건을 사는데 100원이 들어. 물건을 사는데 100원이 들어. 근데 비용이 100원이야. 그냥 할당이 돼 안 돼?
잘 생각해봐. 말로 지금 하고 있어 지금. 필기 이런 거 요새 이제 PPT 좀 자제하자고 자꾸 듣고 지금 이해해. 자, 물건을 판매하면 100원을 받아. 100원을 판매하면. 근데 이 물건을 판매하는 비용이 100원이야. 내가 물건의 공급자인데 가격이 100원인데 판매하는 비용이 100원이 들어. 그럼 남는 게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움직일 이유가 있어 없어? 바로 그때가 할당이 됐다 이렇게 부르는 거야. 할당이 항상 초과이윤이 없어 보인다. 그러면 할당이야. 그리고 자주 나오는 게 7번 논점. 부동산 시장은 여러 가지 불완전한 요소가 많지만 할당이 될 수 있다라는 거야. 있다. 초과이윤으로 결정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부동산 경기 변동에서는 항상 02번이야. 02번. 박스. 부동산 경기 변동은 일반 경기 변동에 비해 주기는 길고 진폭은 크다. 그 다음에 순환의 국면은 불규칙적이고 불명확하다. 불자. 그리고 밑에 어떤 시장이라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의 03번이 경기 순환이라는 건 경기를 타는 시장이고 이거 말고 안정시장이라는 게 있다 이런 거야. 그럼 안정시장이라는 건 경기를 타지 않는 시장인데 우리가 서울을 보자고. 서울에 아무리 경기가 안 좋더라도 경기를 타지 않는 시장이 있어. 대표적인 게 학군이 좋은 지역의 소형 아파트. 학교 다녀야 되니까 꾸준해 거래가. 경기가 안 좋더라도. 이런 걸 안정시장이라고 한다. 안정시장. 예? 자, 그리고 항상 4번 순환 국면별 특징은 바로 나와야 돼. 확장기, 회복 상향, 확장기 나오면 매도자 하한선, 수축기 나오면 매수자 상한선. 이렇게 딱이야. 자, 10분 쉬어. 35분 했어. 35분. 딱 10분이야. 더 안 쉬어. 예.